자, 요 뒤에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되는 내용이 지구의 기후변화로 마무리가 되죠. 이거 우리 언제 한번 하지 않았나? 기억나니? 안 나나 봐요? 처음 하는 것처럼 해요. 자, 지구의 기후변화. 한 것 같은데. 또 하다 보면 알걸? 그지? 지구 기후 변화의 요인을 크게 두 개로 나눈다. 어떻게? 기후가 이제 지구 탄생이 46억 년 전에 탄생하셔서 지금까지 오시는 동안 다양한 지구의 기후의 변화가 있었대요. 그래서 뭐 우리 지질시대 할 때 배우잖아, 왜? 뭐 빙하기도 있었다가 뭐 따뜻했다가 뭐 하잖아요. 그때 이 지구의 기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당연히 태양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 그래서 그럼 과연 이 태양한테서 나한테 오는 이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나 아니면 그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제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 나한테 오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요인이 되는 것 같아. 지구의 기후 변화에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과 나 사이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지구의 기후 변화의 요인을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누죠. 하나는 지구 외의 태양이나 지구의 자전축이나 이제 바깥쪽 요인으로. 하나는 지구 안에서 인간 활동이든지 지진이든지 화산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두 개로 나누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구의 기후 변화의 첫 번째 이야기는 지구 외적 요인이었어. 우리가 흔히 천문학적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나. 그죠?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구와 태양 사이에 거리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이따 하게 될 공전궤도 이심률 변화. 그 다음에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서 여름, 겨울 이런 게 생기는데 그 기울어진 방향이 변한다든지. 그리고 또 실은 근본적으로는 태양 활동 자체가 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외적 요인에서 1번으로 나오는 게 태양 활동이 나오죠. 요거는 뭐 그냥 알아만 두시라 그랬어요. 태양의 활동성 자체가 일정하지 않고 어떤 주기를 가지고 이제 활동성이 증가했다, 감소했다를 해요. 그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흑점의 개수를 관측함으로써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구별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주기를 가요. 뭐 11년 주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기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뭔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시간이 있었다고 하죠. 과거에. 그래서 태양 활동이 너무 둔해지는 바람에 그 시기에는 이제 말 그대로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부족하니까 지구에는 소빙하기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좀 추웠던 시기가 있었다. 대신 그런 것들은 주기적이지 않은 거지.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거야. 태양 활동을 계속 주시를 해서 어느 시기점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지구 외적 요인 1번의 태양 활동은 그냥 그런 느낌으로 흑점수가 활발할 때 태양 활동도 활발하고 그럴 때 이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도 많아질 것이고 일반적으로 흑점수는 주기를 가지고 변화하고 있고 그러므로 아마도 태양 활동도 그럴 거야. 근데 그 정도의 범위 안에서는 크게 뭔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가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태양 활동 자체가 너무 둔해지는 타이밍이 온다면 아마 또 한 번의 소빙하기가 오지 않겠느냐 정도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것 말고 이제 나오는 얘기가 지구와 뭐 태양 사이, 지구 자신의 자전축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지. 처음 나오는 게 우리 세차 운동이었죠? 세차 운동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뭐였어요? 지구는 아쉽지만 그렇죠. 지구는 아쉽지만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할 때 기울어진 채로 공전을 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라는 표현을 써요. 어느 쪽으로 경사가 졌느냐. 근데 그 경사 방향이 일정하지 않고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달라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세차 운동이었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구와 태양 사이의 공전 관계를 그리자면 우리 뭐 외계 행성 탐사했지만 실제로는 태양도 움직이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움직임을 얘기 안 하는 이유는 그 질량 중심이 어디 있기 때문이야? 태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구가 어떤 타원으로 돌고 있죠. 완전한 원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순간이 오느냐? 지구가 태양에 가장 가깝게 도는 날도 오고 지구가 태양에 제일 멀리 도는 날도 오더라. 자, 가장 가깝게 돌 때 이 위치를 뭐라고 불러요? 기억나요? 지구가 어느 위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지구가 근일점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멀리 있을 때는 어디에 있다? 원일점에 있다. 참고로 현재는 지구가 근일점에 있을 때 지구 자전축이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반대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건 외우셔야 되는 거라 그랬어요. 태양 반대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북반구인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상태예요? 근일점에서 겨울인 상황이지. 그치? 상대적으로 원일점에서 뭐인 상황이에요? 여름인 상황이에요. 이게 현재 상황이었어요. 이게 현재 상태였는데 세차운동은 뭐예요? 이 경사 방향이 뭐 한다? 이렇게 돈다였어. 그치? 근데 요거 방향은 좀 기억해 두세요.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시계 방향으로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차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세차운동은 지구 자전축의 경사 방향 변화. 그죠? 경사 방향 변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현재로부터 예를 들면 주기가 t인데 얼마? 절반 지났어. 그러면 근일점에서 자전축이 어떻게 돼버리니까? 완전히 반대로. 얘가 이제 이렇게 돌아서 반대로 오게 되니까 뭐 하게 될 거고 북반구가 여름이 되고 원일점에서 겨울이 되니까 2분의 1 주기가 지난 후에는 근일점에서 여름이 되고 원일점에서 겨울이 되기 때문에 더 더운 여름, 더 추운 여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연교차가 커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네? 나 뭐 잘못했어요? 그래요. 여름은 더 더워지고 가까운 여름이 되니까, 그지? 겨울은 멀어지니까 더 추워져서 결국에는 연교차가 커진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게 남반구가 되면 어떻게 되죠? 남반구는 현재 여기가 여름이잖아요. 그죠? 현재 여기가 겨울이고. 근데 이게 만약에 2분의 1 주기가 지나면 이번에는 여름이 일로 와야 되는 거니까. 그지? 여름이 멀리 있는 여름이 되네. 근데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고. 겨울이 근일점으로 오실 거니까 겨울이 더 가까운 겨울이 되겠죠. 그럼 좀 따뜻해지겠네요. 그래서 연교차가 감소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는 많이 하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외워지게는 되는데 외우지 마시고 꼭 상황을 생각을 하셔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앞으로 나올 수도 있고 뒤로 나올 수도 있고요. 세차운동 방향이 시계 방향인데 가끔 치사하게 반대 방향이라고 지문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2분의 1 t로 안 나오고 얼마로 나오기도 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4분의 t로 나오기도 했었죠. 그죠? 그래서 뭐 4분의 1만 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었는데 요만큼만 돌았어. 이 상태에서 뭐 하는 거야? 반시계로 회전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 오히려 어디서 여름이 되는 거야? 여기서 여름이 되죠? 태양 쪽으로 기울어지니까.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여름이래. 여기서 여름이 되니까 이 여름보다 어떤 여름이 되는 거야? 가까운 여름 되잖아요. 그죠? 그럼 뭐 결과적으로는 더 더운 여름이 되겠네. 그렇게 유추할 수 있도록 잘 돌리시는 걸 좀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내가 굳이 뭐 여기서 주기가 얼마가 지났어요? 연교차가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안 쓸 거예요. 꼭 하세요. 본인이 생각을 하셔서 주기가 이만큼 됐다. 얼만큼 돌아갔을까? 그랬을 때 반시계로 공전 방향은 반시계예요. 이거는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건 바뀌는 게 아니니까 공전 방향은 반시계. 이걸 잘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현재 근일점에서 북반구는 겨울이고 원일점에서 북반구 여름이야. 이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이것도 주기를 가지고 변화를 하고 있으니까 지구의 기후에 영향을 줄 거야. 연교차가 커졌다 작아졌다 막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친구가 누구예요? 얘를 먼저 할까요? 자전축의
경사각 변화. 지금 계속 연교차 얘기를 하니까 겨울이 추운지 덜 추운지, 여름이 많이 더운지 덜 더운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뭐예요? 겨울의 태양 복사 에너지, 여름의 태양 복사 에너지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같은 면에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쏟아지느냐란 말이야. 근데 얘가 결국에는 태양이 얼마나 올라와서 때렸느냐야, 햇빛이. 그래서 이걸 우리 이 고도를 뭐라고 불렀어요? 그치, 남중고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중고도 식은 기억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특정 지역에 뭘 구할 때 어느 위치에서 뭐 하진날이 됐든 동진날이 됐든 또는 뭐 춘분날이 됐든 추분날이 됐든 그 날에 태양이 남쪽 하늘에 딱 정남쪽에 왔을 때 지면과 얼마나 올라왔느냐, 고도가 어떻게 되느냐가 남중고도였어요. 어떻게 구하냐면요, 우선 90 마이너스 내 위도, 지명의 위치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된다? 봄, 가을일 때는 이게 다예요. 그죠? 대신 뭐 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경사각이 되는데, 플러스 될 때가 여름일 때인 거고 마이너스 될 때가 겨울일 때인 거니까, 만약에 경사각이 커진다면 여름에 남중고도는 올라가고 겨울에 남중고도는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은 더 더워지는 거고 겨울은 더 추워지는 거예요. 경사각이 작아진다면 반대가 돼서 연교차가 감소하겠지. 그래서 저 식 자체를 외우고 계셔야 돼요. 많이 물어보니까. 이 경사각의 변화가 결국에는 뭘 준다? 남중고도의 변화를 주고 그것이 요인이 되어 연교차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됐죠? 자, 이 정도로 끝낼 거예요. 3번. 공전궤도 20률 변화. 자, 20률이 뭐였냐? 지구 공전 궤도가 아쉽지만 완벽한 원이 아니고 타원이라면서요. 그 타원이 얼마나 찌그러졌느냐에 대한 얘기가 20률이었는데, 근데 이렇게들 그리죠. 여기가 태양이다. 그리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할 때 원에 가까운 타원으로 공전을 할 때도 있어요. 자, 여기를 선생님이 근일점이라고 두고 여기를 원일점이라고 둘게요. 얘가 만약에 20률이 증가한다는 말은 이게 더 찌그러지는 타원이 된다는 뜻인데, 타원이 되어 20률이 커진다라는 말은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요, 근일점이 가까워지고 원일점은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타원이 되시면요, 근일점과 원일점 사이의 거리 간격이 더 넓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하얀 선이 원이고 노란 선을 타원으로 했을 때 20률이 커진다 하면 원에서 타원으로 가는 거고요. 20률이 작아진다 하면 타원에서 원으로 가는 거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20률이 커진다, 증가. 얘가 감소야. 그래서 20률이 커졌어. 예를 들어. 그러면 원래 근일점에서 겨울이었잖아요. 근데 그 근일점이 뭐 해져요? 가까워져요. 그럼 겨울이 태양 쪽으로 가까워지잖아요. 그리고 원일점에서 여름이었거든요. 근데 그 여름이 뭐 해져요? 태양에서 더 멀어져요. 20률이 증가를 하면. 그러면 겨울은 어떤 겨울이 되고 따뜻한 겨울이 되고 여름은 시원한 여름이 되는 거니까 북반구 기준으로 한다면 20률이 증가할 때 연교차 뭐 한다? 감소한다가 되는 거지. 그치? 뭐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왕이면 이 관계를 기억을 해두세요. 이렇게 원에서 타원으로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원의 20률이 증가한다라는 건 지구의 공전 궤도의 모양이 원에 가까운 모양이었다가 좀 더 찌그러진 타원이 되는 거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은 원에서 타원이 되면 근일점의 위치가 더 태양에 가까워지는 거고 원일점의 위치가 더 태양에서 멀어지는 거야.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증가를 만약에 한다면 20률이 증가했다. 이건 뭐예요? 근일점은 가까이, 원일점은
더 멀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일점에서 겨울인 북반구의 경우는 더 가까운 겨울이, 태양에 가까운 겨울이 되니까 따뜻한 겨울이 되는 거고, 원일점에서 여름인 북반구는 더 멀리 갔으니까 좀 더 시원한 여름이 되어 결국 연교차가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꼭 하세요. 아, 20률이 증가했어? 원에서 타원으로 가야지. 20률이 증가했어? 근일점은 가까워지고 원일점은 멀어져야지. 그걸 하셔야 우리 뭐 그래프 그리는 거, 그래프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얘가 시간이고 얘가 20률 그래프가 나와요. 그럼 막 이렇게 변한단 말이야. 이렇게 변하게 해놓고 특정 지점을 찍어. 이렇게 찍어. 그래놓고 20률의 변화가 어떻게 됐느냐. 내지는 A에서 B로 갔어. 다른 요인의 변화는 없다. 20률이 뭐 해졌어? 감소했잖아요. 그죠? 20률이 감소했네? 그러면 이렇게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어디를 했다? 북반구를 했다면 아, 20률이 감소할 때 북반구의 연교차가 어떻게 되느냐를 물었어. 그러면 아, 이렇게 가는구나. 그럼 지금 타원에서 원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니까 원일점은 가까워지고 근일점은 멀어지겠네. 그러면 A에서 B 오면서 북반구 여름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럼 북반구 여름은 어떻게 되냐? 그럼 여름은 원일점을 물어보는 거니까 아, 원일점이 더 가까운 원일점이 되네요. 아, 더 더운 여름이 되겠군요. 여름의 평균 기온이 상승한다. 더 더운 여름이 된다. 뭐 이런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게 좀 상세하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어떤 놈이 이 더한 글자를 읽지 않아서 틀렸어요. 더 더운인데 더 더운 그 더를 못 봐서 틀렸어. 그런 일은 만들지 말아요. 그거 하나 틀렸는데 더 때문에 틀렸어요. 더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태양 활동은 뭐 그냥 같이 가주시면 되고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지구의 외적 요인을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되고 가끔 어떻게 나온다고? 대체로는요. 세 개를 한꺼번에 잘 변화시키진 않아요. 하나 정도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두 개를 변화를 시키는데 대부분은 변화를 시킬 때 똑같이 연교차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동일하게 많이 변화를 시켜. 아니면 똑같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얘는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세차운동하고 경사각의 변화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줘놓고 뭐라고 물어? A에서 B로 변하는데 세차운동으로 하면 연교차가 증가하는데 자전축 경사로 하면 연교차가 감소를 해버려. 그럼 나는 그걸 뭐 어떻게 판단을 할 거야? 증가로 판단을 할 거야? 감소로 판단을 할 거야? 우린 배운 적이 없어요. 둘이 뭐가 더 우세하게 영향을 끼치는지 배운 적이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뭘 질문을 할 때는요.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주고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오진 않으니까 두 개 정도 짝을 짓는다면 그 방향성이 같겠구나라는 걸 염두에 두고 확인을 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 정도가 지구의 외적 요인, 천문학적 요인에 해당이 되죠. 뭐 별거 없죠? 그럼 두 번째 내적 요인 가볼까요? 내적 요인은 지구 내부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라면 내적 요인은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요 혹시? 왜 생각이 안 날까? 대기 투명도. 그지? 그래서 왜 그런 거 했었잖아. 예를 들면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형성이 됐어. 여기는 꽝꽝 부딪힐 거 아니야. 그럼 막 그 부딪히는 데서 지진이나 화산 활동들이 활발하겠지. 화산재가 올라가겠지. 그 화산재가 햇빛을 차단을 하겠지. 그죠? 그게 투명도인 거야. 화산재 때문에 투명도가 낮아져서 결국에는 이제 햇빛이 들어오다가 이 화산재들에게 반사해서 그냥 튕겨내버린 거지. 반사율이 증가하는 바람에 결국 지구 안으로 들어오는 근본적인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감소를 하니까 지구의 평균 기온이 뭐하다?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들자면 화산 활동이 증가하여 투명도가 감소해서 결국 반사율이 높아지니까 그죠? 그 결과가 뭐였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하강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짓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대부분 화산 활동으로 나올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인위적인 요인이랑 엮어가지고 뭐 대기 오염 물질이 많아졌어. 그런 걸 우리 에어로졸이라고 한다 그랬죠. 대기 오염 물질이 많아졌네. 그럼 투명도가 떨어지는 거야. 그럼 반사율이 높아지는 거야. 그럼 똑같은 과정을 거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구별을 좀 해주시고 또 뭐 있을까? 수륙 분포? 아 그래 이걸로 하자. 지표면의 상태 변화. 지표면이 막 한다. 숲으로 가득했는데 숲을 싹 밀어버렸어. 그럼 지표면의 상태가 변한 거죠. 숲을 싹 밀고 거기다 시멘트를 바르고 막 도시를 세우고 막 했어요. 지표면의 상태가 변했네. 지표면의 상태가 변하면 뭐가 같이 변해요, 여러분? 똑같아요. 반사율. 반사율이 변해요.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요 숲일 때보다 시멘트로 발랐을 때 반사율이 더 높아지나요? 낮아지나요? 나도 몰라요. 뭔 얘기냐면 도표가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뭔가 이제 그 제시된 상황을 외우시는 게 아니고 도표가 나올 거야. 그래서 반사율이 얼마인지. 지표면의 반사율은 9야. 예를 들면. 근데 숲의 반사율은 6이야. 그지? 그러니까 시멘트의 반사율이 9야. 내 숲의 반사율이 6이야. 그럼 시멘트가 반사율이 더 높은 거잖아. 그러면 만약에 그 요인만 생각을 한다면 반사율이 높아졌네, 안 들어오네, 평균 기온 떨어져야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실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내가 지금 얘기한 거는 인위적인 거잖아. 그지? 사람이 어떤 인간 활동을 한 거가 아니라면 지구의 그냥 자연적인 요인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하자면 빙하가 나와야죠. 빙하의 면적이 변해서 빙하가 막 녹고 있다며 줄줄 녹아서 면적이 줄었어. 그럼 어떻게 돼? 반사율 감소. 똑같아요. 그러면 뭐 할 거다? 지구 기온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선생님 빙하가 녹아서 뭐 더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면서요 하지 않았어요?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항상 이런 거 할 때는요 제시문에 주어진 조건 외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빙하의 면적이 줄었어? 그럼 그것만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야. 면적이 줄었대. 반사율이 감소하겠네. 아 햇빛이 안 들어오겠구나. 아무 기온이 떨어져야지. 그냥 이렇게 가는 거지. 다른 무언가를 여기다가 얹지 않아요. 항상 그걸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생각을 한 번 더 하면 이제 오히려 더 답이 틀려질 가능성이 높아요. 딱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면 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무조건 문제 안에서 주어진 것만 보고 한다. 그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아까 한 거는 뭐 패스로 할게요. 그리고 또 나오는 게 수륙 분포의 변화. 이것도 지표면의 상태 변화랑 비슷한 얘기인데 이런 게 그런 거지. 이제 판게아가 형성이 됐다가 막 찢어져가지고 막 바다가 나오고 막 대륙이 막 여러 개가 쪼개지고 막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수륙 분포가 이렇게 대륙이 한 덩어리로 있을 때보다 쪼개졌을 때의 차이가 뭘까요? 그렇지. 해류의 흐름이 더 원활해져요. 지구가 그러니까 대륙이 한 덩어리일 때. 그럼 흐름이 원활해진다라는 건 에너지 불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는 아예 면적 자체가 변했다고 보자. 아예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태양에서 받는 에너지의 요인조차 달라지지. 예를 들면 이런 거. 예전에는 저위도 부근에 대륙이 많았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구가 둥그니까 저위도에 햇빛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동네가 뭐다? 대륙이다. 일대하고 요 동네가 대부분 다 바다다. 일대하고 흡수량이 달라요. 이 에너지를 흡수하는 양이 달라. 근데 그것 때문에도 뭐 할 수 있는 거야? 지구가 근본적으로 받는 입사량이 달라지니까 지구의 기온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뒷부분은요, 솔직히 수륙분포의 변화에 대한 부분이 질문을 하시려면 뭔가 제시되는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표면의 상태 변화하고 대기 투명도 변화는 반사율로 그냥 공통으로 이렇게 묶어갖고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같이 우리도 흡수를 시켜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지금 중간중간에 여기 대기 투명도에서도 에어로졸, 대기오염 물질 나온다든지 지표면의 상태 변화에서는 숲을 다 밀어버리고 도시를 세웠어요 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 활동에 의한
변화예요. 인간 활동에 의한 변화. 그 인간 활동에 의한 변화로 같이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지구온난화. 자, 혹시 이 수치 기억납니까? 자, 여기는 대기예요. 여기는 지표면입니다. 지구의 지표면. 여기는 우주죠. 자, 우리 또 해볼까요? 밖에서 이제 들어와요. 누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쫙. 그죠? 들어오시다가 대기에게 탱! 지표면에서 탱! 하고 나가는 애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팅팅거리고 가셨어요. 이거 뭐였죠? 반사. 자, 들어오는 양을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나가는 양이 얼마라고요? 대기에서 23, 지표에서 23이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대기에서 얼마였지? 25. 지표에서 5? 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30이 그냥 나갔어요. 30이 나갔어요. 그리고 그럼 나머지 70이 이제 흡수가 될 거 아닙니까? 자, 대기에 흡수된 양이 얼마죠? 대기에 흡수된 양. 23 정도? 23? 그 다음에 지표에 흡수된 게 47 정도예요. 지금 선생님이 노란 화살표로 표시한 친구들은 다 무슨 에너지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그죠? 자,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의 주 파장 영역은 어디예요, 여러분?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X선, 감마선, 그쪽고 저쪽고 저쪽고. 태양 복사 에너지는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 낮에 밖에 나가면 우리가 보잖아요. 밤에는 햇빛 없으면 깜깜하면 못 보잖아요. 자, 가시광선이에요. 선생님, 태양 복사 에너지에는 자외선은 없고 적외선은 없나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태양 복사 에너지에 많은, 얘가 지금 여러 영역대의 빛이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들어올 텐데 많은 영역 중에 가시광선 영역의 에너지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대기가 싹 흡수를 하고 지표면 이렇게 싹 흡수를 하죠? 흡수했다 어떻게 해요? 뱉어요. 받는 걸 뭐라 그런다 그랬지? 그치, 지구 복사 에너지. 근데 뱉으면 그냥 나가면 되잖아, 이제. 그치? 근데 아쉽지만 나가다 뭐 한다고? 다시 재흡수한다고. 그냥 안 내보내고. 재흡수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지표에서 나가는 걸로. 지표에서 나가요. 그죠? 지표에서 나가다가 그냥 나가는 양도 있지만 대기로 재흡수되는 양이 있어요. 이게 109. 그리고 대기는 이걸 재흡수를 해서 다시 뭐예요? 대기도 이제 뱉어낼 거 아닙니까? 대기가 뱉어요. 이렇게 뱉기도 하고 이렇게 뱉기도 하고. 밖으로 뱉는 양은 65. 지표로 되돌리는 양은 96. 그리고 복사의 형태가 아니라 대류 전도의 형태로도 에너지는 나갑니다. 대신 얘네는요, 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주로 바로 못 나가요. 무조건 뭘로 어떻게 나가요? 대기에게 흡수돼요. 얘가 얼마예요? 29. 그래서 지금 이 빨간 화살표들이 주로 누군 거야? 지구 복사 에너지 인구가고, 얘네들이 이제 주고 적외선 영역의 빛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라 그랬어요. 선생님, 이 109가 갑자기 어디서 등장을 했느냐? 얘는요, 전체 수치를 다 합치신 거예요. 지금 여기 23을 받고 47을 받았단 말이야, 근본적으로. 근데 얘가 47을 뱉어요. 다시 나가려다가 대기에게 일부 흡수가 돼. 그리고 그 대기가 다시 지표한테 돌려. 그리고 또 지표는 또 뱉어. 그럼 또 나가다가 다 못 나가고 대기가 일부 중간에서 이제 지가 뺏어가는 거야. 다시 이제 돌린단 말이야. 그 돌리는 것들을 다 생각을 해서 나온 수치야, 얘는. 다 끝나고. 나갈 거 다 나가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요. 뭐였어요?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다. 자, 지표를 그립시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됐든
지구 복사 에너지가 됐든 지표로 들어오는 화살표를 불러주세요. 지표에게 흡수되는 화살표. 47, 96 밖에 없네요, 지금은. 그죠? 그래서 지표에서 나가는 화살표를 부르세요. 뭐죠? 그냥 나가는 거 5, 대기액으로 나가는 거 109, 그리고 마지막으로 29. 더하면 등호가 성립을 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대기의 입장에서. 자, 대기로 들어오는 화살표 부르세요. 23. 여기서 나가다 말고 들어가는 거 109. 그렇지, 여기 29. 대기에서 나가는 거. 65, 96. 그렇죠? 자, 우주의 입장에서. 우주로 들어오는 화살표. 35, 65. 그리고 다 우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자, 35, 65. 우주에서 나가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 100. 그죠? 그래서 얘는요, 그때도 말했지만 수치를 외워두면 좋기는 한데 화살표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치를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 화살표의 방향들을 보고 이걸 생각하면서.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이유는 누구의 존재 때문이에요? 왜 태양 복사내가 쫙 들어가고 그럼 쫙 안 나가고 여기서 뭐 흡수했다 뱉었다 흡수했다 뱉었다 막 이러잖아. 왜 그러는 거야? 얘 때문이잖아. 그치? 그래서 대기가 저렇게 다 이제 지표면 이렇게 감싸서 뭐 해주는 따끈따끈하게 해줘요. 이걸 무슨 효과라고 불렀어요? 그렇지, 온실 효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온실 효과에 기여하는 기체가 누가 있냐? 그럼 뭐 수증기, 메테인, 프레온가스, 이산화탄소, 오존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 중에 지금 현재 기여도가 높아 문제가 되고 있는 친구는 누구예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의 양이 너무 증대되어 온실 효과가 크게 일어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갔어요.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구온난화. 계기를 하지. 맞습니까? 그만 여기서 더하면은 모두 꿈나라로 가실 것 같아서. 자,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이 잠깐 가서 문제를 가지고 올게요. 잠깐만요.